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건 위원님. 김영건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네. 114쪽에 보면 이제 그 정자 주민편의시설 정자 개보수 500만 원 되겠는데 오래된 것들이 보니까 그 아마 좀 치료 좀 무슨 치료라고 그러지 왜? 페인트요? 아니 페인트 말고요. 그거를 왜 정자를 만들어 놓으면 한 2, 3년에 한 번씩 그거를 좀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거 니스나 뭐 이런 걸로 스킵 하지 말라고 하시죠. 왜냐면 정자 그냥 해준 데는 많은데 사실 한 몇 년 지나니까 그 관리를 좀 할 수 있게끔 좀 해서 그 예산을 좀 더 올려가지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좀 추경이라도 그것 좀 한번 좀 점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방부제라는 방목제라는 방목제라는 뭐라고 그런 거 있는데 그것 좀 해서요.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가지고 추경에 좀 더 해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마을에 간 도수도 이제 그 1억 가지고 사실 좀 모자르죠. 그렇죠. 약간 모자란 것보다는 하여간 마을 보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해달라고 그러는 건 많고 사실 또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노인복지과에서 같이 겹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선별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분에 대한 건 모자라다면은 또 조사를 해서 필요한 대로 또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시골 같은데 보니까 이제 또 방법을 몰라서 예산을 받을지 몰라서 그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다행히 우리 건축과에서 많이 도움을 줘서 저희가 민원 드는 건 다 해결했는데 하여튼 뭐 예산이 좀 부족하면 좀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필요하면 더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치교육과에서 그 내년도 예산 받은 거 보니까 19개 마을에 한 1억 2천 정도 개보수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은 이거 받은 거 가지고 자치교육과에서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통보가 오면 무지라면 추이라도 하는데. 그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116쪽 보면은 그걸 한쪽으로 좀 통합시킬 생각은 없어요? 자치교육과에서 소리만 받고 건축과에서 행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좀 효과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자치교육과에서 실제로 그 예산 편성하고 모든 거 선정과정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사실은 매년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예산 때도 이제 의원들한테 이제 그 자세하게 소소하게 다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하여간 그 분은 전 건축과가 하거든 그렇지 않으면 자치교육과 다 가져가든 하는 방법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디가 주관 부서가 되느냐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냐는 생각을 해봐야지. 한 사업을 갖고 이분화 시켜놓고. 네, 맞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저쪽으로 그쪽에 자치교육과가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이제 봉사 감독이라는 어떤 우리 이제 건축직 같은 기술직이 있으니까 해주는 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 선정은 다 해놓고 나서 실제로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역을 주더라도 사실 좀 감각이 좀 없다랄까요. 좀 사실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거는 통합을 해서 어느 누가 하든 간에 건축과가 하든 좀 자치교육과 하든 간에 그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16쪽에요. 분양가 상한제 그 심의위원회 그 분양가 때문에 평택이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그러한 그 분가도 좀 조정이 가능한 건가 아니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분양가 상한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이제 그 공공택지 말고 일반 이제 택지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 분양가에 대한 거. 공공택지에 대해서. 그게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분양가 이제 그 단가를 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는 거라도 지금 단가가 1,000만 원대가 안 넘지 아직. 지금 1,000만 원대가 이제 이번에 지금 조금 이제 고독
신도시에 한 거 네. 1,000만 원, 1,000만 원대가 좀 넘은 거 그건 있습니다. 뭐 1,200만 원대 분양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올해 그 분양하는 거 보니까 시청 앞에서 저기 출장사 앞에서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 그 고속이 그 A-8부로 동양 파라곤이라고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신청이 1,190만 원에 들어왔는데요. 분양가 지금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면서 1,148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1,148만 원. 예, 예. 그 이제 일반 분양은 지금 한 뭐 800, 900 정도 되고. 네, 1,000만 원대 미만. 네. 지금 일반 택지지구에 이제 최근에 나갔던 세교 현대 힐스테이가 1,050만 원. 1,050? 예, 지금 이제 1,000만 원대가 다. 1,000만 원대. 예. 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6쪽 하단에 공용차라 전기자동차가 이제 4,500만 원이죠? 네. 근데 또 이쪽에 보면은 2,000만 원짜리가 있어 또 보니까. 어디에? 아니 밑에 아니 다른 거. 2,100만 원. 아, 요거는 이제 전기 자동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친환경 쪽에서 이제 그 의무 비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4%.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 친환경 차기 때문에 이거 전기차를 지금 해서 그게 좀 비싼 겁니다. 이거는. 지금 117쪽에 이제 공동주택, 그 노후시설, 보호수, 뭐 금리는 아주 잘해주셔서 시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내년에도 좀 잘 좀 예. 진행이 좀 작년보다 먼저 25%인데 아, 그거는 이제 저번에 이 사업 자체는 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올 6월 달에 이제 조례가 하고 올해 이제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선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제 조금 우리가 반납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올해부터는 안 되는 내년 사업에 대한 거는 올해 지금 12월 달에 지금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런 그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억 7천만, 17억 외 나머지 더 필요한 거는 추경에도 담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0쪽에 보면은 산불 출동거 임차료 120쪽에 예. 그거는 뭐 저기 중장비에 계시는 건가 그러면? 어디 120쪽에 지금 이거 주택가구나. 주택가까지. 주택까지만요? 예, 예. 아니 이상입니다. 예. 예. 질의하실 의무. 김대중 의원님. 페이지 불법 광고물 과태료 수납 업무를 위한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7,100만 원인데 예. 이게 어떤 부분이죠? 요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그 세정과에 실제 가상계좌를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거기다가 그 우리 거를 같이 담으려다 보니까는 이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이제 다운이 돼갖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좀 해서 7,000명 그는 저희들이 별도로 가상계좌를 지금 그 만들어서 그거는 이 가상계좌는 뭐냐면은 개인 개별로 계좌가 이제 뜨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내고 뭐가 내고 안 내는 그런 것도 그 체납의 관계, 그 다음에 돈 낸 사람에 대한 확인도 용이하게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쪽에 세정과에 네네. 카드를 좀 늘리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근데 협의를 좀 해봤는데요. 좀 힘들다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그 체납 차량 자동차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그 단속 업무도 한번 좀 그 해보려고 했더니 실제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못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이왕이면 거기 갇혔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 지금 어렵다는 게 있어서 지금 이제 그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건축가서 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네. 계속 이것도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그러는데 결국 그러면 또 다른데 또 저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거를?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요거는 뭐 저기죠. 지금 현재 이 분에 대한 거는 뭐 각 계좌만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슨 업그레이드를 하고 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불법 광고물 과태료 해가지고 지금 연간 지금 세입이 얼마나 돼요? 지금 전 남아 있는 게 한 이제 15. 그래서 저기 그 5억 원 통합관리금도 들어가고 지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걷어들이는 불법 광고 불법 금년도에 이것도 참고로 한 6억 5천 정도 되는데요. 일단 이제 앞으로 한 뭐 지속적으로 이제 민간 개발이 많이 늘어나면서 프라카드가 계속 늘어나니까 금액은 대략 한 6, 7억 정도 1년에 한 번씩
1년에 6천 정도 세입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지금 세정과에 같이 한 저기에서 이제 체납 차량이 여러 가지 그 하다 보니까 1년 정도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그 에러가 나가지고 질이 납부된 것도 발견도 못하고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그리고 이런 부분이 되면 그러면 일반에게서 쓸 게 아니라 기금에서 해가지고 기금에서 같이 해가지고 그거 저기 용역준대하고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써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예산을 편성하다 보는 건데 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의원님 말씀이 맞는 거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래서 지금 기금을 써야 되는 게 기금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돈 자체가 우기광고 정비기구 해가지고 유사한 거고 그러면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건 기금에서 좀 편성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네. 오염활용 광고물 관리 기금법에 보면 이제 시설물 투자 쪽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행정적인 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다 먹는데요.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면밀히 그 관련 법을 참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드인데 이거를 뭐 행정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가 없죠. 결국은 오개강국물로 했으면 여기다가 입력을 시켜주고 나중에 과태료 받아들이고 하는 게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하드라고 봐지는데요. 예, 하여간 그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그 의원님 말씀한 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지금 여기 어차피 기금에 지금 불법 광고, 불법 저기 현수막이 많이 붙는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해보려고 하더라도 정식적인 현수막대에다가 걸으려고 그러면 보통 한 달에서 45일 전에 예약을 안 해놓으면 못 걸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수요는 있는데 저기가 할 데가 없다 하면은 기금도 이거 남겨놓지 말고 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를 시켜줘야죠. 그래서 이제 올해 그 26개소를 지금 신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총 111개인데요.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의원님 그 계시대가 지금 뭐 많다고 해서 안 거는 건 아니고 하여간 물론 뭐 횟수 차원은 되겠죠. 더 하게 되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이제 그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위치를 하다 보면 좋은 위치다 보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그 위치 선정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약간 요 부분에 대한 거는 뭐 돈 들릴 수 있으면은 기금 가지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기금은 계속 있고 네. 현수막 불법 현수막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단속은 안 되고 지금 그게 평택시 현 실정 아니에요. 단속은 안 되냐 단속은 하고 있는데도요. 이제 게릴라 그리고 수업 많이 기금에서 치고 있는데. 인력을 더 충원을 하든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의원님 이따 뭐 예산 좀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현재 그 7천만 원씩에서 3,712억 1천만 원을 지금 예산 계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해서 그거에 대한 그 운영 방안에 대한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내년에 게시대 그 읍면 농구를 파악을 해가지고요. 추경이라도 시설비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22개 했는데 내년에도 그리고 그 정도 지금 이 기금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물 기금 같은 경우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라고 계속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기금은 맨날 숨겨둔 어떻게 예비비 비슷한 형태로밖에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이제 전봇대에다가 이제 부착 방지 도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간판 그 민간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 시범구역해서 또 할 사항 이렇게 담기는 많이 담았는데요. 하여간 그 기금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 계획에 저기 하겠습니다. 전주에다가 무슨 계획 갖고 있어요? 그 지금 올해 이제 그 시범적으로 소사벌지구에다가 전봇대 이제 부착물들이 많아가지고 그 전봇대에다가 그 도료를 칠해 놓으면 그 본드나 풀 가지고 부착을 하면 안 붙어가지고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지금 전주 그 소사벌지구에다가 한 10개 정도 칠해놨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지금 예산 드린 게 아니고요. 예, 그냥 시범적으로 이제 시범적으로 그거를 해서 나중에 필요한 거는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 행정이 답답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농업예산과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슈퍼원이 광고를 해가지고 30억을 책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관외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관내에 광고할 수 있는 일단 평택 시민들도 슈퍼원이 뭔지 모르면 해가지고 그쪽하고 해가지고 전봇대다 도료로 해가지고 슈퍼원이 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라 했는데 업무가 여기 업무가 들고 여기 업무가 들고 다 과마다 전부 다
행정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모아지면은 좀 같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각 과마다 얘기가 지금 틀려요 지금. 지가 저 도로 하는 거는요 무색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 뭐 색을 칠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도로 자체가 무색이기 때문에 과장님 있잖아요. 네. 저희도 거기다 뭐 광고 못 그러는 사람 하지만 자치단체를 가서 이렇게 그러면 그 지방 유명한 거 뭐 그런 거를 전봇대에다 기름 도료를 해가지고 코팅으로 해가지고 칠해놓으면 불법 광고물도 못 붙이고 자기는 자체 광고도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차피 슈퍼온이라는 게 몇 년 동안 활성화를 시켰다가 또 몇 년 동안 죽어있다 지금 다시 살리는 적이면 일반 평택적인 물론 여기 계시는 뭐 국과장님들이야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 슈퍼온인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 되게 많다고요. 그러면 두 가지의 효과를 볼 수도 있잖아요. 홍보도 할 수도 있고 불법 광고물도 방지를 할 수 있고 그런 복합적인 방법을 각 과마다 생각을 서로 해가지고 좋은 게 있으면 그러면 어차피 도로정비과 도로과하고 또 협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정부한테 하는 부치는 아까 담당 과장도 얘기했지만은 무색으로 해서 어떤 거를 해는 건 아니고 그걸 칠하게 되면은 이 저기 본드나 이 테이프나 같은 게 아예 안 붙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붙이질 못하는 그런. 부장님 네. 몇 년 전에 그거 한다고 예? 기름 종이도 칠해놨고 회색으로 칠해놨기도 하고 뭐 저기 인조잔디 얇은 거 같은 걸로 붙여놓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다가 결국은 할 때만 하고 우르르 한다고 그래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그게 지속적으로 가야지 이제 아 이거 전봇대다 못 붙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중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전기자동차가 지금 국비를 받아가지고 국비 1,400만 원하고 지금 3,100만 원이네요. 4,500? 네. 이거 차종이 뭐예요? 이게 뭐를 사라고 지금 내려왔어요? 주택가구. 저 일괄적으로 그 회계과에서 구매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 배정만 받았는데요. 아직 그 차량 뭐 사양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아직 그럼 결정이. 이거 내시 비율이 있는 거예요 지금? 30대 70에 이것도? 국비가 1,400 내시가 예, 됐으니까 1,400이고 내시 시비가 비율이 있는 3,100. 거냐고요? 예? 내시 비율이 있냐고.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이게 이제 보니까는 그 저기 저 근데 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데 같은 2,100만 원짜리 전기차를 사는 게 니고라는 차를 사게 돼 있어서 공통적으로 다 지금 그런 걸로 심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가격에 자산 취득비면은 각 어떤 과가 됐던 그 저기에 맞게 사주는 건 맞는데 전기자동차를 전부 다 지금 몇 군데 지금 2,1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차량하고 차 종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하여간 요거는 다시 한번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영업 아니 저기 업무를 보려고 업무 차량으로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과는 4,500만 원짜리 하고 어느 과는 2,100만 원짜리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돼 있고 일괄적이어야 되잖아요. 네. 요번에 대한은요, 위원님, 지금 그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위원님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대한은 지금 이제 이제 그냥 예산만 지금 편성을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승인을 해놓는데 난 이것만 왜 또 4,500을 승인해줬는다 이해를 못하겠네. 아,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그래서 제대로 펴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주리하수 위원님, 네, 양경석 위원님. 지금 이제 117쪽에 이제 어떤 사업인데 이제 지역건설 활성화 이제 추진 이제 뭐 117쪽에 예 이게 이제 올해 내년도에 이제 처음하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도 또 어떻게 보면 이군기지 이전으로 해갖고 참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는데 현실은 뭐 지역 경제 지역에 있는 분들 굉장히 좀 어려운 마음을 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예, 해서 그렇습니다. 밖에들에게 굉장히 어렵다고
예, 예. 이제 평동 같은 데서도 너무 이제 고단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어떻게 됐든 이렇게가 제대로 하려면은 뭐 예산이 수반돼야 뭔가 사업이 제대로 되는 건데 이건 표면적으로 좀 형식적인 것 같아요. 아니 뭐 200만 원 정도 갖고 무슨 토론회를 어떻게 하겠대요? 이제 그래서 물론 이제 이분에 대한 거 저희들이 이제 그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은 이제 하도급 팀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실적으로 이제 그 평택시의 전문 건설이나 단종에 대한 게 사실은 정립이 그렇게 잘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정립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그런 방법을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물론 뭐 2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뭐 좀 적은 건데 만약에 나중에 시험 추진이 별도로 필요하다 그런다면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토론회 같은 경우에 이게 간담회 성격이지 50만 원씩 뭐 판매한다 하면은 네. 이건 간담회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실이 이런 하도급 관계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내 입찰 한 10억대 이상 그런 걸 한번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이제 외지 이제 다 지금 먼 데서 이제 입찰되다 보니까 지역에 하도급을 주면은 제가 한번 놀란 게 갭이 12억짜리인데 갭이 1억이 나요. 예, 하여간 뭐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 지역 업체들끼리 그 12억 하도를 받으면서 거기서 1억이 남는다 그러면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냐고. 외주 업체한테 1억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현실이더라고. 예, 지금 이제 맞습니다. 지금 그 쭉 제가 지금 이제 알고로는 사실은 단가 측면에서도 참 사실 우리 그 기존에 있는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그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분에 대한 걸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고민이 좀 하고 있는 부분은 또 있고요. 또 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재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네들은 일괄 구입해서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자재 단가도 이제 싸게 들어와서 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경쟁력이 단가에서 경쟁력이 안 되는 거죠. 경쟁력이 안 되면 그 일이 우리가 해보면 그게 제대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든 간에 그래서 자꾸만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도 어떤 상생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이제 행정이 나서 어떻게 보면 조율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예. 아니 그래서 그런 정도 한다면은 그거보다는 그래도 뭐 갭이 진짜 한 돈 천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뭐 괜찮은데 그 사업에서 1억 정도를 그 외주업체한테 원청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냥. 네. 우리끼리는 진짜 싸우고 그래놓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해놓으면은 그게 공사가 제대로 되겠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예.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예산을 더 세워서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율을 해줘야 되거든. 예. 그게 뭐 경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좀 해주셔야 돼. 예. 지금 이제 114쪽에 마을에 간 이제 건립 이 8개소 118개죠? 아니 8개소 하는 거죠. 이제 1억 5천씩.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대상지는 나와 있죠? 네? 대상지는 나와 있죠. 대상지는 지금 저 자치행정과에서 저 자치교육과에서 지금 저 선정은 6개 돼 있답니다. 6개, 예. 2개는 안 돼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뭐 주변 지역 편익사업을 해갖고 또 이제 뭐 개축이 있어요. 뭐 네. 개축하고 건립하고 뭐가 틀린 거지? 네? 개축하고. 건립하고 뭐가 틀린 거지? 개축이라는 거는 진짜 건축 용어상으로는 그 지에다가 그 범위만큼 짓는 게 개축입니다. 그 범위만큼 이렇게 예. 기존에 있던 걸 이제 헐고 짓는 예. 건데 이게 이제 1억 3천을 갖고 짓는 거예요? 아, 그거는 별도로 지금 총 3억입니다. 이제 1억 3천에 1억 2천인가요? 그게 아니, 요건 이제 1억 3,500은 이제 그 아까 세입에서
전번에 세회가 들어와 있던 거고요. 2016년도에 이런 주로백은 지역개발 사업비에서 명시효란 사항 가지고 1억 그거 3천 합쳐서 3억입니다. 기주변 한동이고요. 일반 지역 자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6동은 일반 지역이고. 아니 그러니까 1억 3,500이 미군 이전 그 사업을 해갖고 넘어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나머지 요거는 2016년도에 1억 2,5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아까 됐습니다. 세입에 설명됐던 사항인데요. 그 2011년까지는 이제 마을에다 3억 8천이 다 주고 썼고 2011년 2월 된 거 한두 개 하고 2012년부터 이제 시에서 금액을 주다 보니까 그게 이제 40개 마을에 집행 잔액이 이제 일반액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이번에 세입에 1억 3,500 잡아서 일반 정도 잡아준 거고요. 총 3억입니다. 이런 주로백은 이제 여기에서 기주변 사업비에서 최종적으로 남은 거 주파리 1, 2 이제 3억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남아서 이쪽으로 예, 넘겨주는 예, 거고요. 이게 지금 이제 이 사업은 이제 거의 끝나는 예, 거예요. 거의 끝나는 겁니다. 미국 이전 사업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이제 내년 한번 주파리 2 하나. 근데 어쨌든 지금도 이제 미군 기지 이전 반경 3km에도 이제 아마 마을회관을 이제 개축을 못한 곳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 부분에 대한 거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 아까 이제 김주현 의원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제 이 업무에 대한 게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자치교육과에서 업무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선정을 실제 이제 업무만 추진하다 보니까는 자꾸만 이제 의원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게 답변이 좀 궁색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를 건축과가 하든 그렇지 않으면은 자치교육과가 하든 하는 업무에 대한 것도 아까 내 답변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업무 성격을 분명히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다 하나로 다 해야 되거든요. 예, 예. 짓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건축가에서 받아서 짓는 것도 건축가에서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게 이원화가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쪽은 어떻게 보면 또 행정적인 또 그걸 또 많이 보잖아. 예. 그렇지만 이쪽은 사업적인 거에서 봤을 때는 둘이 판단이 틀리더라고요. 해석도 틀려. 그래서. 예. 그래서 약간 요번에 지금 이제 뭐 좀 전 말씀처럼 약간 우리가 갖고 가든 거기에 가져가든 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근데 뭐 거기에서 갖고 가서 뭐 질 수가 있나? 그럼 차라리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네, 주문. 그거를 다 처음부터 이렇게 받는 것부터 선정하는 것부터 예. 어떻게 보면 이쪽 건축가도 다 예. 일관을 시킬 쪽으로 협의를 하고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정자 건립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이것도 지금 취업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 이제 자체주소 수립. 신청받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개보수, 정자, 마을이관 다 마찬가지. 네, 사업한 데서 어떻게 됐던 개보수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가서 넘겨주느니 거기서 한 거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언제 설치는 것도 여기는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게 다. 약간 통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이제 정자는 어떤 종류입니까? 정자 자체는 이제 목조로 해가지고 이제 기성품 갖다 놓는 데도 있고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지금 기성품 이제 외지에서도 이제 오는 게 있던데 그걸 좀 이렇게 좀 하나로 좀 통일하면 안 되나? 지금 이제 그 구입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번에도 이제 그 우리 이태훈님께서 얘기를 했지만은 하여간 여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건에 대해서 이제 지역업체를 안 쓰고 이제 다른 데 쓰는 부분에 대한 거 저번에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뭐 장애인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신청하다 보니까 오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또 지역에서 했는데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뭐 다른 먼 데서 오고 막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 아마 이제 이번에 정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이제 정자 같은 경우에도 규격화돼서 그냥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요즘에 이제 그 나무 소나무 같은 그런 옛날 식으로 식으로 해갖고 이제 만드는 게 있는데 그 옛날로 이제 통해서 이제 옛날 정자 같이 만든 게 지금 꽤 이제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또 지역도 아마 관내에서도 그걸 또 생산하는 또 만드는 업체도 있고 이게 지금 이렇게 좀 뭔가가 평택의 마을에 또 특히 이제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운치가 좀 많거든요. 규격화된 거 말고. 예. 그래서 약간 이번에는 그 정자에 대한 거는 약간 그렇게 향한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 이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건축과 이제 114쪽에 보면은 아까 동료 의원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게 정자 문제도 이게 다 보면은 정자 그 저기 제작하는 업체들 그 일반인들 네. 그 사람들 얘기하면 가격이 너무 그 거품이 많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리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한 개당 이제 1,200만 원. 네, 1,200만 원. 너무 비싼 것 같다. 2배 이상 비싸다.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근데 이제 뭐 의원님 알다시피 이제 이분에 대한 거는 뭐 조달청에 있는 물가 자료에서 지금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옛날에 저기 그 안출에 있을 때에 사실 한번 좀 그냥 정자를 그 일반 그 목수를 시켜서 한번 줘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조잡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한 뭐 정말로 한 뭐 600만 원, 700만 원이면 가능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요. 네. 근데 이분에 대한 거는 이제 그 기성품이고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거는 뭐 등록 상표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조달청에 단가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조달청에 거 지금 등록된 거 하면은 그 되게 비싸잖아요 또. 에? 그러니까 이런 거 저기 2,200만 원 그 뭐 부가세 포함해서 2,200 이내면 수익이 가능하잖아요. 1,200만 원이니까요 한 해. 아 그러니까 하나에 1,200인데 네. 이거를 몰아 갖고 하면은 1억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네. 그렇지 않은 거는 뭐 번역별로 나눠 갖고서 누가 수익계약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도 해. 이거는 뭐 건별로 하는 거니까 뭐 수익해야 됩니다. 그러게. 예, 이거 하나씩 1,200만 원씩 그러면 안 줘도 되잖아 이거. 추가로 의원님들 그 정자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요. 이번에는 대상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싸게 뭐 일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업체하고 미팅을 하든지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불법 유해 광공을 그 전에 그 마을에 간 개보소 1억 한다는데 이게 어디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마을에 가는 개보수 자체적에서 제가 받은 게 19개 마을 정도 명단을 지금 자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제가 자료를 아니 근데 받았는데요. 이게 설명 자료에 보면은 그것의 시급성을 요하는 마을에 가는 선정 뭐 이렇게 해갖고 있는데 1억 해갖고 일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한 군데 하겠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전체 마을에 이제 읍면동에 자체적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년에 시급한 것들 먼저 해서 이제 1억 정도 이제 배정을 하는 마을에 가면 뭐 얼마씩 들어가는 거 다 합쳐서 1억이.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겁니다. 팽석은 대사리하고 안중은 송혜리 포순 내길 이렇게 이제 받아놓은 게 여러 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그 뭐 이제 창문 출입문 같은 거를 바꾼다든지 계단에 비가림 시설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보수할 사항들이 쭉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현장 조사를 해서 아니 올해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추진하는 사항이겠습니다. 저기도 지금 같이 하고 있나요? 저기 그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네. 그런데 저기 그 제가 한번 얘기해갖고 그 화장실 같은 경우. 예. 그다음에 그 출입구 저기 뭐 너무 그 가파른 거. 예. 좀 전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서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그 옆에 보면 이게 어르신들이 사실 이게 볼일 보고 일어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장애인들 옆에 이게 자꾸 아, 일어나듯이 예, 그런 예, 시설들을 예. 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예.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기 지금 시설 내용 받은 거 보니까 화장실 정비하는 것들도 있는데 보니까요. 화장실 수리. 저 현동면 대안이 같은 데는 뭐 주방 일부 수리하고 화장실 수리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도 그냥 있고요. 화장실 수리만 했지. 송탄도 원도 일부 예. 일부 이제 그 저기 서동동이나 중앙동을 해서 그랬더니 노인네들 제일 좋아하시더라고. 네. 이 다리가 아프거나 뭐 어디 아픈 사람들이 자꾸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또 예. 화장실에서 어르신들 이거 사고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장애인 시설 그분에 대한 거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분에 대한 건요. 의원님 저희들이 저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을 저 자치교육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불법 광고물 이거만 보면 자꾸. 이 지금 보면은 광고물 정비해갖고 1억 1,900인데 원래 그 지금 당초 지금 계획 잡은 거는
지금 위탁 주고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고엽제하고 유교 참전용사. 네. 지금 현재 2,500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000씩 네. 3개 권역하면 2억 1,000원을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얘기했지만은 돈만 올린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 예? 예. 게다가 물론 깨끗한 그 거리 환경 예. 하기 위해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시간 들고 인원 들고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200% 이상을 예산을 올리는 건데 지금 4시간에서 뭐 8시간을 올린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제 본인이 얘기지만 다른 지자체하고 틀린 문제가 지금 잘 돼 있는 데가 저기 파주인가요? 네, 파주입니다. 파주에는 위탁 준 게 없어. 예? 이제 거기는 아주 전문 부서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도 지금 그 밑에 보면은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 그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네. 보수 이렇게 되는데 3명으로 돼 있단 말이야. 정비. 예, 3명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간제 빼고 우리 전담 지원이 몇 명이요? 지금 계장, 그 팀이 하나 있기 때문에 총 문정 같은 3명이고요. 양계 출장소는 주택팀에 이제 먼저 담당자는 하나입니다.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택팀 안에 담당 계장은 주택 업무도 보기 바빠지고 거기 하나씩 고급 인력을 그걸 뛰어댕기라고 그래. 예? 공무원들이 지금 보면은 읍면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도 보면은 동장에 계장이 차 끌고 다니면서 그거 뛰어댕겼어. 예. 원래가 이제 업무 성격상 이제 읍면동장이 그 이제 업무 범위에 포함되니까 지금 그런 건데. 그래서 다른 그 지자체도 보니까는 이 파주가 왜 잘 되는가 봤더니 위탁을 안 주면서도 전담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네. 거기 과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도 인구 어떻게 2035 계획자 보면은 벌써 125만 잡는데 거의 걸맞게 미리 앞서가는 행정을 좀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전담팀을 만들어야 되고 출장소에서도 주택가 가지고 업무 자기 일하기도 바빴을 건데 그것 뛰어댕기고 어떻게 하면 이거는 고급 인력의 낭비다. 그러니까 우리 국정위원회 과장님 해갖고 전담부서 좀 만들어요. 아예. 여러분 그 부서에 또 인센티브 안 주면 거기 안 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저기 지자체 그 관련 자료를 좀 부셔갖고 예, 예.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2,500에서 7,000으로 200% 이상 올린다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이게 계약서인데 여기 분명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제 협약 용어에 정의해갖고 5항에 보면 불법 유해 광고물 등 이러함은 각종 광고 목적으로 건물 벽면 전신주 가로등 상가 교통신호 제어박스 각종 가로시설물 등에 부착한 종이류 코팅류 등과 현수막 입간판 전단 등 유해 광고물을 포함하면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전단지 수거하실 적 있어요? 이 위탁업체가? 사실은 이제 그 위탁업체가 전단지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다만 없잖아요. 예, 다만 이제 그 프랑카드에 대한 거를 지금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거 다 하는 게 플래카드 이게 수거만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계약서 내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예?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게다가 또 한 가지 이 계약서를 보면은 위탁 기간 및 사업비 이렇게 돼 있는데 위탁 기간은 뭐 이게 15년 넣을 거예요. 뭐 1년으로 하고 사업비 2,500원 한다 했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또 뭐 있느냐. 여기 맨 뒤에 보면은 서로 날이는 안 돼 있는데 평택시장하고 고엽제 전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고엽제가 2개 권역하네? 네, 지금 두 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다음에 그 월남찬전에서 1개 권역하고. 한 건에 하고. 예. 그런데 이 그 계약서상에 보면은 어디 그 면적이라든가 권역이 안 나눠져 있어. 예? 2010년 그 계약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 계약서 좀 줘봐요. 예? 그거는 예, 그 출장소는 출장소에서 계약을 하고요.
본청은 본청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본청 관할, 출장소 관할 따로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명시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시간 늘리고 하면서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서라 하면은 만약 이게 본청 거면은 본청은 만약에 그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단지 포함해 갖고 이거를 갖다가 어느 저기 지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죠. 예, 그 지금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서부하고 이제 남부는 이제 저희들이 본청에서 하고 해서 이제 그렇게 통상적으로 운영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다가 또 그렇게 한 하는 가지 건데, 문제점이 여기 보면은 이제 15년도 건데 정비일 및 시간에 보면은 정비일은 주 5일, 평일 4일, 공휴일 하루, 1, 3주는 토요일, 2, 4주는 일요일 이렇게 하는 거라 하고 정비 시간은 일일 4시간 이상 근무 이렇게만 돼 있고 예. 월요일은 10시 이전에 정비를 완료한다. 그럼 10시 지나는 것은 뭐예요? 네? 월요일날. 근데 게다가 이제- 여기에 문제가 없는 게 제가 끝까지 다 뒤져보니까는 하루에 4시간인데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뭐 이게 공휴일날 한 번 하는 거로 이게 지금 현재 돼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8시간은 늘리고 뭐 공휴일을 이틀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새롭게 하겠다 네. 이런 얘기인데 하루에 4시간 하는데 한 장인지 10장인지 100장인지 없어. 몇 킬로그램인지 그 내용도 없고. 그 유지관리 저기는 이제 매주 받고 있습니다. 그 일지하고 해서 사진을 받고 아니 있습니다. 계약서라는 거 세부적으로 딱 명시를 해줘야 맞는 거지. 예, 앞으로 그거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하루에 한 장 뛰나 10장 뛰나 그 사람도 그거에 게다가 월요일 10시 이전에 10시 이전까지 못 뛰었으면 할 수 없는 거요. 그래서 이제 그 위원님께서 이제 누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건 그래서 이번 내년에 지금 그 한 사항을 저희들이 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양만큼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플러스 알파를 주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고민을 지금 그분에 대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려면은 위탁 업체 이 금액을 대폭적으로 올리고 시간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시간만 올리면 이건 해나 많아요. 예? 이 세부 조항이 없으면은 이건 해나 많아라고. 그래서 이제껏 이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산만 200% 이상 올라가는 거. 예산 그 다음에 깎을 수 있어요? 못 깎고. 못 갖고 나왔습니다. 준 만큼 시키려고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쪽 생각이지. 예? 게다가 저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계약서라는 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제가 계약도 해보고 그랬는데 어떤 거를 갖다 그 저기 을 쪽에다가 계약서를 갖다 저기 조건을 갖다 딱 명시해주고 하루에 뭐 어느 정도 이 정도 양을 해야 되고 그 기본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뭐 하루 몇 시간 한다든가 휴일날 이렇게 몇 시간 한다든가 이렇게만 딱 잡아주면 돼. 네. 사람 10명을 투입해도 100명을 투입해도 그건 그쪽 사정이요. 예? 차량 한 대를 내도 10대를 내도 그쪽 사정이요.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시에서 관여해갖고 몇 명 이상이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할 필요가 없는 거요. 예, 뭐 수도사업소처럼 공무소 같은 지정할 적에는 뭐 카타기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가능해. 근데 이거는 결과만 놓고 따지면 되는 거요. 깨끗하게 정리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그래서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한 건요. 지금 저희들 지금 그 저번에도 뭐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관련 부서하고 지금 그 건축가하고 지금 저하고 지금 얘기를 좀 한 게 있고요. 하여간 그 방법에 대한 거는 한번 좀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 거에 대한 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200% 이상 갖다가 증액을 시켜주고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예? 이 계약서 세부 조항도 면밀하게 집어넣어야 되고 또한 금방 뭐 우리 국가에서도 알잖아요. 어떤 단체하고 저기 위탁 계약을 하든가 하면은 그걸 깎을 수는 없어. 네, 맞습니다. 예? 한번 올라가 그걸로 끝이야. 더 예. 올라가야지.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애초에 그런 걸 갖다가 계획을 세우실 때 진짜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전담 부서를 꼭 만들어라. 네. 그다음에 그 사람들 서로 기피하는 그런 네. 입장이 되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조절해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요거는 저 게다가 그 인센티브라는 거는 만약에 불법 현수막 그 수고 과태료 뭐 전단지라든가 과태료 부과해서 걷어들인 돈 갖고
충분히 할 수도 있잖아요. 기간제 인원 더 쓸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저기 운영 기금으로 해서. 이거는 제가 또 볼게요. 그리고 저기 밖에 계장 뭐 누가 있으면은 2016년 또그 저기 계약서 좀 보자고. 예, 알겠습니다. 15년도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게 예. 그다음에 그 115쪽에 그 중간에 보면 그 불법 광고물 과태료 수납 업무를 위한 가상계좌 예. 수납 시스템 구축인데 이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지들이 세무과에도 지금 이런 그 가상계좌가 있습니다. 가상계좌가 있는데 불구하고 지들 거를 거기다가 지금 얹혀서 하려다 보니까 이제 과부하가 올려고 다운이 돼가지고 세정과에서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별개권으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저 체납자에 대한 납부한 금액, 납부한 누구 그러면은 가상 오지 않아도 가상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계좌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다만 세정과에서는 가상 계좌가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는 껌껌이 그 가상 계좌 그 계좌권을 줘서 거기에 필요한 저기 누가 납부했고 뭐 언제 납부했고 이런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니 그거를 어디 세무과라든가 이런 데서 이게 통폐합이 안 돼요. 그리고 예. 부서에서 딱 입력시킨다든가 하면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과 같은 과태료 경우는 우리서는 어차피 세무과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별도로 발표하는 겁니다. 이건. 그렇다면은 다른 데는 저기 그 불법 주정차 네, 그것도 그쪽 부서에서 그건 별도 따로 하는 겁니다. 뭐. 거기도 그 이런 시스템을 해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그럼 과태료 저기 부과하는 저기 부서마다 다 만들어야겠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현재 이제 그 추가로 말씀드리면 2호조 시스템을 이제 그 각종 세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세무과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에 한 군데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수기로 다 입력을 해서 뽑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전산 그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오류도 나고 또 납부자에 대한 그 현황 파악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그 개인별로 이제 저희가 그 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개인별로 그 가상계좌를 주면 그 납부 파악도 빨리 되고 뭐 이런 그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기존 이용을 하다 보니까 혼선이 되고 저 업무가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별도로 하게 됐습니다. 이거 저기 그 7,100만 원인데 예산이 네. 그거 저기 견적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 통신과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서 그 시스템 만드는 데에서 견적을 대략 받은 상황입니다. 그 견적서 받은 것 좀 하나 좀 줘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에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구조 해서 17억 그랬는데 예. 전년도 예산은 12억이었지만 추경으로 해서 올라가고 20억까지 20억까지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네, 20원. 20억인데 17억으로 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이제 6월달에 조례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집행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고 저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발표하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올해는 이제 내년에는 올해 12월달에 선정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1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는 필요하고 또 더 필요하면은 저 관련 부처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20억 넘어도 주는 거로 아니 우리가 협의했습니다. 해갖고 저기 뭐야 먼저 통과시키면 20억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근데 17억 하고요. 추경이 더 저기 20억 있는 건 더 해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뭐 본 예산에 20억 세우지 뭘 또 추경 그거 3억 빼놨다 나중에 하나 꼴 보고서 해주려고 그래.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이 또뭐 이게 동네 저기 뭐야 지금 지역구 의원이 뭐 얘기하면 그쪽에 쓱 해주려고 그러는 아,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서구 쪽에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저기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들이 비슷한 저기 말씀들 하셨는데 본인도 계속 얘기했는데 그 여성 기업이라든가 그 장애인 단체 이게 우선순위 주는 거 이제 그걸 안 하시죠? 네, 그거 위원님께서 얘기하셔가지고요. 저 안 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했답니다. 그 진짜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예? 4천만 원 먹으려고 그래. 한 100억 이상을 갖다가 외주에다 준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이거. 예? 그런 거 진짜 하지 마셨어야 되는 거고
가뜩이나 그 저기 지역 경제 어려우니 지금 우리 관내 기업체를 갖다가 우선순위로 좀 써달라고 저 얘기하는 판에 네. 집행부 스스로 하고 있으면 이것도 어디 가서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정부 활동 지표에 이제 포함해서 그런 거 떤 건데요. 10점밖에 안 돼, 10점. 예. 하여간 뭐 확인을 그거라서는 안 하는 거로 그렇게 아, 딴거 잘해갖고 대통령 표창도 받는 판에 뭘.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서 잠시 정해보자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